3.5. UWB. 영어에서 울트라라는 접두어는 극도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UWB는 극도로 넓은 대역이라는 뜻이며, UWB 통신이라는 것은 극도로 넓은 대역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초기의 무선모습보호 통신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그렇듯이 UWB 기술 또한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994년 이후 많은 UWB 핵심 기술이 군사 보안에서 해제됨으로써 미국 내 여러 업체에서 UWB 기술 상업화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WB는 CDMA 방식의 광대역 통신보다도 훨씬 넓은 대역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극도로 넓은 대역을 통해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송할 정보 비트를 극도로 짧은 펄스의 확산 신호를 사용해서 확산 변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은 매우 큰 확산 처리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큰 확산 처리 이득을 가진다는 것은 전송되는 신호의 출력이 매우 작아도 효과적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매우 적은 출력을 필요로 하는 통신 방식인 근거리 통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UWB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선업 네트워킹, 근거리 이동통신,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 거리 및 추적 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UWB 시스템은 10-9승의 나노 혹은 10-12승의 피코초의 매우 좁은 펄스를 사용함으로써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낮은 전력으로 통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망인 IS-95의 경우 펄스의 폭이 약 0.8 마이크로초이므로 UWB 방식의 경우 IS-95보다 약 1000배 혹은 100만 배의 확산 처리 이득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S-95보다 약 1000분의 1배 혹은 100만분의 1배의 약한 전력으로 통신해도 동일한 신호대자 분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UWB는 기존의 통신 서비스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들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88에서 108MHz대로 방송 중인 FM과 824에서 894MHz대로 이동통신 서비스 중인 CDMA 셀룰러망과 1750에서 1870MHz대로 서비스 중인 PCS의 대역에 걸쳐서 UWB의 정보를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UWB는 기존의 통신 서비스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들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 3-7은 UWB의 개념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UWB가 사용하는 대역은 다른 많은 협대역 통신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대역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되는 UWB는 매우 큰 확산 처리 이득을 가지며 매우 낮은 전력으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통신 시스템들은 UWB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3.5.1 UWB의 신호. 중심 주파수의 출력에서 10dB 떨어지는 지점까지의 대역을 뜻하는 신호의 점유 대역폭이 중심 주파수에서 25% 이상이거나 1.5GHz 이상인 시스템을 UWB 신호라 정의하며 이것은 그림 3-8과 같습니다. IS-95 CDMA 이동통신 신호의 대역폭이 1.25MHz이며 그것의 점유 대역폭이 주파수 대역의 1% 이하라는 것을 생각하면 UWB 신호는 CDMA 신호에 비해서 매우 납작한 모양일 겁니다. 이것은 중심 부분이나 가장자리 부분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모양이며 펄스폭이 아주 짧은 형태의 펄스를 사용해야 얻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UWB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펄스 파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우스 모노펄스 파형을 사용하여 펄스 위치 변조인 ppm과 같은 변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한 비트에 여러 개의 모노사이클 펄스가 할당되고 프레임당 한 개의 펄스가 보내지므로 한 비트의 정보는 여러 개의 프레임의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러 개의 정보 대역으로 확산시켜서 정보를 전송하는 CDMA와 비슷합니다. 다중 접속을 위해 사용자마다 고유의 주파수 도약 패턴 또는 PN 부호를 사용합니다. UWB의 송수신 시스템 구조는 그림 3-9와 같습니다. 송신단에서 펄스 위치 변조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조하고 부호 생성기 패턴에 동기화시켜 펄스 파형을 생성합니다. 부호 생성기 패턴에 동기시키는 것은 CDMA 시스템에서 확산된 신호를 PM 패턴으로 변조하는 과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UWB 신호를 생성하고 전송합니다. 수신단은 상관기 펄스 파형 생성기,
타이머, 동기블록, 부호 생성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변조해서 사용된 부호 패턴을 이용하여 복조합니다. UWB 모뎀의 가장 큰 특징은 펄스파형 생성기에서 생성된 펄스를 바로 송신하기 때문에 변복조부나 중간 주파수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선의 필터 특성이 송출 신호의 대역폭을 좌우하므로 공중선의 주파수 평탄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UWB의 색다른 방식으로 통신하는 방법은 새로운 통신 형태를 파생시킵니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은 엄청나게 넓은 대역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막대한 확산 프로세싱 이득, 즉 주변 잡음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잡음에 대한 저항력은 잡음과 같이 낮은 전력으로도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의미는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펄스라도 광대역으로 그 에너지를 확산시키면 스펙트럼당 에너지는 아주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UWB가 적용되는 장치는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장치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근거리 통신인 지급위의 규격에서 요구하는 통신 방법은 UWB입니다. 이와 같이 큰 출력이 필요 없는 근거리 통신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매우 큰 처리 이득을 가지는 UWB 시스템의 또 다른 의미는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펄스라도 광대역으로 그 에너지를 확산시키면 스펙트럼당 에너지는 아주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UWB는 펄스 신호를 무변조로 송출하므로 반송 파발진기가 필요 없고 고출력 통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형증폭기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중간 주파수단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이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60년대의 스펙트럼 확산 통신에 대한 이론이 처음 소개된 이후 약 30여 년이 지난 1990년대가 되어서 비로소 CDMA라는 이름으로 스펙트럼 확산 통신의 상용 제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UWB의 개발과 상용 서비스를 위한 제한 요인도 이와 비슷합니다. 매우 넓은 대역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송한다는 것은 매우 낮은 전력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매우 넓은 대역으로 정보 신호를 확산시킬 매우 빠른 확산 신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빠른 확산 신호는 매우 첨예하고 펄스폭이 매우 좁은 형상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CDMA 신호보다 펄스의 폭이 좁은 신호의 동기를 획득해서 추적해야 하므로 CDMA 수신기보다 훨씬 빠르게 동작해야 합니다. 비단 동기 처리뿐만 아니라 신호 처리에서도 더욱 민감한 프로세서의 개발이 UWB 기술 개발의 관건이 됩니다. 또한 UWB 시스템의 개발에 또 다른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UWB 통신에서는 기존의 통신 시스템이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을 혼용하면서 발생되는 혼선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 전력은 작아도 첨두 전력이 크고 첨예하여 마치 임펄스 신호와 비슷한 UWB 신호가 다른 전자장비의 전자파유기 등에 의한 간섭 또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UWB는 5G의 NR의 통신 방식의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로 보류되었습니다.